자, 오늘은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쌍곡선의 방정식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쌍곡선의 정의를 한번 알아봅시다. 쌍곡선의 정의라는 것은 두 정점, 즉 초점이 되겠죠. 두 초점으로부터의 이번에는 거리의 차, 이것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우리는 쌍곡선이라고 한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X축, Y축에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에 꼭 야구공 실밥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이때의 초점은 요 점과 요 점이 되겠죠. F'과 F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임의의 점 한 점 P에서부터 이 P에서부터 F'까지의 거리와 또 P에서부터 이 F까지의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 즉 우리가 이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고, 타원과 다르게 이 쌍곡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1이더라. 우리가 타원에서 얘네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타원에서는 A가 크냐, A제곱이 크냐, B제곱이 크냐에 따라서 장축이 X축 방향으로 있는 것과 Y축 방향으로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눴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정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느냐 마이너스 1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1이 나온다면 양옆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면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가지의 쌍곡선, 즉 포물선 두 개가, 대칭인 포물선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토대로 그릴 수 있는 이 쌍곡선들 한번 그려볼 건데,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쌍곡선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점근선이 존재한다. 쉬워요. 점근선이라는 건 단순합니다. y는 풀마 a분의 bx. 얘를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점근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a가 이만큼, b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만큼이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더라 그랬을 때 점근선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얘 하나, 얘 하나. 이때 쌍곡선은 어디서 시작을 하게 되냐면,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 A라는 점, 만약에 플러스 1이라면 이 A라는 점, 마이너스 A에서 얘네들은 우리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꼭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쌍곡선이 그려지겠죠. 또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 출발하는 B점 또는 마이너스 B에서 출발하는 이런 쌍곡선이 그려지는데, 한번 둘 다 그려볼게요. 일단 얘를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한다. 요거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꼭지점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이 꼭지점에서 이 점근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식의 쌍곡선이 그려지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 지금 붙여서 그리지만 얘는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의 점근선인 거예요. 우리 유리함수 때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이 a, 0 또는 마이너스 a, 0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0, 0 이 점을 우리는 이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a에서 a-a까지 이 길이를 우리는 주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여기에서 설명을 했었죠. 주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꼴인데 마이너스 1인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는 방금도 얘기했죠. 요 점을 b와 마이너스 b라는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한다라고 했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점근선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이런 쌍곡선의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 2번에서의 주축은 b에서부터 마이너스 b까지, 즉 2b가 되겠네요.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일지 아니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일지를 가지고 물론 다 이제 y축, x축에 대한 대칭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위아래로 그려질지 양옆으로 그려질지에 따라서 주축이 2a가 될 것이냐 2a가 될 것이냐 2b가 될 것이냐 그것들을 우리가 따질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결국 이 포물선이란 것은 포물선? 이 쌍곡선이라는 것은 자, 두 가지의 형태가 있죠. 첫 번째는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것. 이때는 자, 꼭지점이라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a,0과 마이너스 a,0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때는 주축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주축은 2a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야. 이때는 꼭지점이 b, 0 0, b 마이너스가 아니죠. 0, 마이너스 b 그리고 주축의 길이는 2b가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초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초점의 좌표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이 첫 번째 식에서의 초점은 c,0과 마이너스 c,0이 되겠죠. 두 번째 식에서의 초점은 0,c f'이 0, 마이너스 c일 거예요. 그러면 이 c 값은 뭐 타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피타고라스로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그럼 이 쌍곡선 같은 경우에 c라는 점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둘 다 그냥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는 게 c제곱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뭐 주축이 2a가 되든 2b가 되든 그냥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더라. 우리가 뭐 타원 같은 경우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었잖아요. 근데 이제 쌍곡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점 구하는 거는 그래도 좀 쉽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쌍곡선도 마찬가지로 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평행 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었던 이 방정식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할 거야. 즉 그 말은 a제곱분의 x 빼기 m의 전체 제곱 빼기 b제곱분의 y-n의 전체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식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평행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은 없지만 이런 게 조금 힘들었다면 기본이 되는 점을 좀 하나 정하세요. 뭐 타원에서는 중심 또는 뭐 두 초점, 쌍곡선에서는 뭐 중심 아니면 뭐 점근선의 교점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기본이 되는 한 점을 잡으시고 걔네들을 이동해 나간다면 조금은 좀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쌍곡선에 대한 내용들을 다 봤으니까 우리 한번 기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3-1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두 점이 존재하는데 거리의 차가 6인 점 P를 구해달래요. 일단 1번 문제를 보면 P점을 x, y라고 둘 것이고 5, 0까지의 거리 마이너스 5, 0까지의 거리가 6이래요. 우리가 이제 얘를 정의로 푼다면, 정의를 안다면 지금 P에서 F까지의 거리, P에서 F'까지의 거리가 6이 나온다. 이 거리의 차가 6이 나온다라는 얘기니까요. 얘는 주축이 되죠. 주축의 거리가 근데 보니까 초점이 5, 0, 마이너스 5, 0이에요. 즉 주축이라는 것은 2a가 됐을 것이고 a는 3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두 초점이 대칭형이기 때문에 얘 중심은 0,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대칭형이 아니다, 뭐 조금 달라진다 그러면 이 두 초점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된다? 중심이 될 거예요. 쌍곡선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걔를 갖다가 0,0 즉 원점으로 좀 옮겨 놓은 다음에 다시 평행이동을 시켜 놓으면 편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A라는 값이 3이 나왔다라는 거니까요. C라는 값이 5잖아요.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A제곱은 9, B제곱은 몰라요. C제곱은 25. 즉 B제곱이 얼마다? 16이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결국 쌍곡선의 방정식은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은 1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정의로 푸는 거죠. 쌍곡선은 사실상 뭐 쌍곡선이든 타원이든 이런 류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이런 류의 문제들은 정의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그냥 정리를 하려고 그러려면 루트가 양변에 계속 생겨요. 그래서 걔네들을 뭐 넘기고 한쪽으로 한번 넘기고 또 제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힘들어져요. 2번은 정의로 안 풀고 한번 그렇게 힘든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F가 0,5예요. F'은 0,-5예요. 아, 얘는 Y축에 초점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얘로 생각을 해봤을 때 쌍곡선은 이런 식으로 생기겠구나. 이번엔 거리의 차가 8이래요. 그러면 결국 PF 거기에서 PF'을 뺐을 때 절대값을 씌우고 8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한번 각각 구해봅니다. P라는 점을 X, Y라고 생각을 하시고 X에서 0, 즉 X제곱 플러스 Y-5의 전체 제곱 거기에 루트 여기에서 PF 즉 X제곱 Y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절대값이었으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둘 다 이제 루트가 2번 나오니까 한쪽으로 넘기세요.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루트 x제곱 y 빼기 5 전체 제곱은 루트 x제곱 y 플러스 5 전체 제곱에 풀마 8이 있어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x제곱 y 마이너스 5 전체 제곱은 앞에 거 제곱하면 이대로 나오게 될 거고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6의 루트 x제곱 y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64가 되겠죠. 풀마를 우리가 제곱해봐야 플러스 64가 나올 테니까요. x제곱은 일단 없어질 것이고 y제곱도 없겠고요.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도 없겠죠. 마이너스 10y만 남을 테고 여기에선 10y 25도 없어졌을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16 x제곱 y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64가 될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좀 짜증나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옆으로 루트만 남겨놓고 또 다 옮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y 자꾸 오타가 나네. 20y 마이너스 64는 풀마 16의 루트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양변 제곱하겠죠. 제곱해서 정리하면 방정식이 나온대요. 더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만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의를 한번 이용해서 그럼 빠르게 답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보시고 얘는 이제 정의로 풀면 얘는 이제 y축 위에 초점이 존재하니까 이런 그래프고 끝에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얘 주축은 주축은 아까 우리 1번 문제에선 2a였다면 얘는 2b가 된다라는 거죠. 즉 b가 4란 얘기인 거고 b제곱하면은 16이죠. 거기에 a제곱 더하면 c제곱 25가 나와야 돼요. 즉 a제곱은 9더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은 이번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기본 문제 3-2번도 한번 봐볼게요. 얘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주축의 길이 중심의 좌표 꼭지점, 초점, 점근선의 방정식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차 곡선의 일반형 또는 얘를 딱 봤더니 x제곱에서 지금 y제곱이 빠지는 형태죠. 개수를 봤더니 4에서 9를 빼고 있잖아요. 앞에 이제 물론 쌍곡선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그 말이 꼭 없더라도 얘는 쌍곡선이겠구나 먼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얘를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수가 있겠죠. 첫 번째 4x제곱 마이너스 32x 마이너스 9y제곱 36y. 자, 8은 넘어갈게요. 그러면 4로 묶어내보면 마이너스 8x 16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16. 자, 마이너스 9로 묶어내보면 y제곱 마이너스 4y. 자, 플러스 4 필요한 거니까요. 자, 여기에선 64가 필요했어요. 플러스 64. 다 해줬다. 여기에서는 이걸 안 썼네. 자, 플러스 4 필요했죠. 그러면 8 플러스 64에, 자, 여기에서도 4니까 마이너스 36이 필요했네요. 그러면 우변에도 마이너스 36 해주면 되겠고, 즉 4에 x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9의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얼마 같아요? 72에서 36 뺀 36이 되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36으로 나눠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9분의 x 마이너스 4 전체 제곱 4분의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1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꼭 무슨 형태와 같아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더라. 이 형태를 가지고 원래 기본적인 형태는 이 형태였는데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을 할 때는 기본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기본 형태는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일 테니까 우리가 a제곱은 9고요. b제곱은 4였고 중심이 0,0이었던 포물선, 쌍곡선이 저렇게 이제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나중에 생각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알아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좀 한번 알아내 봅시다. 일단 C점의 좌표, 그러니까 초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C제곱은 9 더하기 4니까 13과 같네요. 즉 C는 풀마 루트 13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이니까요. 결국 초점 F는 루트 13,0 마이너스 루트 13,0이겠네요. 그죠? X축 위에 있을 테니까 주축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A 값, B 값을 알았으니까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요? 점근선이라는 건 Y는 풀마 A분의 BX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도 풀마 A분의 BX예요. 그러니까 Y는 풀마 A가 3이고요. B는 2니까요. 3분의 2X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 얘는 선생님 그냥 9분의 X제곱 4분의 Y제곱을 본 거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9분의 X-4 4분의 Y-2 전체 제곱이란 말이에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4,1을 평행 이동한 거야. 평행 이동을 했으니 얘도 어떻게 봐야 돼? 얘도 평행 이동이 됐겠죠. X축으로 4, 이동했다면 4 플러스 루트 13,0. Y축으로 2, 이동했으니까 0이 아니겠네요. 2가 되겠죠. 또 F'은요. 얘가 4만큼 이동했으니 4 마이너스 루트 13이 됐겠고 2만큼 올라와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쉽죠. 점근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점근선의 방정식도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을 테니 Y축으로는 2만큼 X축으로는 4만큼 평행 이동했을 겁니다. 즉 Y는 풀마 3분의 2X 얘네 곱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정리해 놓는 게 편하겠네요. 풀마 3분의 2에 X 빼기 4 플러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 초점의 좌표는 구했죠.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 a,0 마이너스 a,0이었을 거예요. 그죠? 주축이 2a가 됐으니까요. 즉 3,0 마이너스 3,0이었던 건데 얘네들도 x축으로 4,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됐을 테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세 번째라고 한다면 x축으로 4만큼 이동해 봅시다. 7,2 그죠?
얘도 x축으로 4,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면 1,2가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생각을 해준다면 쉽게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본 문제 3-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있대. 자, P점 x, y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두 직선이 존재하는데 이 두 직선에다가 임의의 점 P점에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겠대요.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만나게 되는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이 두 수선의 발까지 거리의 곱을 20이라고 딱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얘네들이 P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걸 물어보라는 건데 P점을 x, y라고 뒀잖아요. x, y에서부터 얘를 y는 y는이 아니죠. x-2y는 0이라고 볼 것이고 얘를 x 플러스 2y는 0이라고 한번 봅시다. 자, 이런다라고 했을 때 x, y에서 저 점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죠. PA 구해볼게요. PA는 뭐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있다고 치고 x1, y1이라는 임의의 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거리는 D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제곱, B제곱의 합 그리고 AX1, BY1, C 1학년 때의 내용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를 좀 이용을 해볼 겁니다. PA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냐면 x, y에서 x-2y까지니까 a제곱 1, b제곱 4 루트 ax1 by1 마이너스 2y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PB도 구해볼게요. 똑같이 루트 5겠네요. 위에는 ax1 by1 c는 없고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얘네들의 곱이 20이 나와야 되는데 즉 x-2y의 절대값에다가 x 플러스 2y의 절대값 얘네들을 곱했으니까요. 밑에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5가 되겠죠. 그게 20이 돼야겠다. 즉 절대값의 곱은요. 절대값끼리 곱을 했을 땐 절대값 그냥 있고 안에 것끼리 그냥 곱해버리시면 돼요. 즉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 되겠죠. 그게 10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네요. 우리가 이제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 100이 된다라는 말은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 될 수가 있겠고 우리가 포물선으로 좀 바꿔본다면 양변을 좀 100으로 나눠볼게요. 100분의 x제곱 마이너스 25분의 y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가지의 포물선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기본 문제 3-4번은 점 8,0에서부터 어떤 점 P까지 그리고 x는 2에서부터 그 점 P까지의 거리의 비가 2대 1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 일단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파악을 좀 해봅시다. x축이 여기 있고요. 얘를 x는 2라고 한번 해볼게요. 8,0은 여기 있다 가정해봅시다. 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2대 1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한 뭐 2대 1이니까 요 점에 P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P들을 한번 모아봐달라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거리의 비가 2대 1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2대 1인 점이 여기에만 있겠니? 아니죠. 여기 한 이쯤 여기 2대 1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점이 P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2대 1이다라는 점이 꼭 어떤 한쪽에 x는 2의 뭐 오른쪽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왼쪽에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책에는 아마 정리가 좀 되어 있을 텐데 거기 보면은 50쪽에 어드바이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이제 내분을 하는데 비율 관계가 지금 그냥 2대 1로 예를 들어주자면 PF 대
pH, 그러니까 어떤 직선에서부터의 거리까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 2대 1이에요. 이때는 쌍곡선이 생기게 되죠. 요 관계예요. 지금 이 그림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가 만약에 1대 1이야. 이때는 포물선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게 바로 뭐야? 포물선의 정의니까요. 그죠? 어떤 점 F에서 어떤 정직선 뭐 X는 뭐 알파까지의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를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반대로 1대 2예요. 그러니까 뒤쪽 비율 관계가 더 커. 그렇다라는 건 얘는 한쪽으로 이렇게 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타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클 땐 쌍곡선, 얘가 클 땐 타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우리가 문제를 빠르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얘는 쌍곡선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걔네들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P라는 점 x, y에서부터 f8,0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 볼게요. PF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x-8 전체 제곱 플러스 y제곱과 같겠죠. 자, 그 다음에 PH도 한번 구해봅시다. PH라는 건 P라는 점에서 x는 2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고, 걔는 x에서 한쪽에 y 값들은 같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 P라는 점이 여기 있는 거야. x, y죠. 얘가 x는 2라는 직선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리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요 점을 h라고 했을 때 이 h는 x의 좌표는 2겠고 y의 좌표는 y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거리는 x에서 2만 빼면 되겠죠. y는 볼 필요 없으니까 걔 절대값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pf 대 ph가 2대 1이라고 그랬으니까 2배 pH는 pf와 같겠죠. 즉 2배의 절대값 x-2는 루트 x-8의 제곱 플러스 y제곱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풀어내 봅시다. 양변 제곱해주면요. 4의 x-2의 제곱은 x-8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4, 4, 16이 x네요. 플러스 4, 4, 16 마이너스 16x 64 플러스 y제곱이 되겠다. 16x는 없어지고요.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넘어오면 48이 된다. 이렇게 쌍곡선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 3-5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을 파악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 정의를 파악하게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서 정의라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야 되는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문제가 이 3-5번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제발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풀어놔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원 안에 지름이 존재하고 임의의 한 점 A를 잡겠대요. 그 다음에 그 지름의 한 끝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를 수직 2등분을 해가지고 만나게 되는 점 Q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Q가 어떤 자취의 도형을 만드느냐? 첫 번째, A가 원의 내부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원이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1번을 먼저 보자면, 그 다음에 여기에 지름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가 5고 요 길이가 R이래요. 자, 그 다음에 A라는 점, 임의의 한 점을 아무 데나 잡아보세요. 여기다가 잡아볼까요? 여기다 딱 잡았을 때 이 P라는 점에서 좀 비율이 좀 이상하지만 수직이 등분선을 한번 그어보겠다라고 했을 때 만나게 되는 요 점을 Q라고 하겠대요. 수직 2등분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얘를 같다라고 놓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이 삼각형을 좀 한번 봐보세요. 보이시죠? 얘가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요? 밑변이 수직 2등분으로 갈라졌으니 2등변 삼각형이 돼버리겠죠. 얘를 우리가 첨점이라고 하는데 이 Q라는 점을 첨점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렸더니 밑변을 뭐가 돼요? 2등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주어진 것은 반지름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반지름이라는 게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반지름이라는 이 r이라는 이 값은 5에서부터 점 5에서부터 이 q까지, 즉 선분 OQ에다가 뭘 더한 것과 같아요? P에서부터 Q까지, 선분 P에서부터 Q까지를 더한 것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자, 5에서부터 Q까지, 그 다음에 P에서부터 Q까지의 합이 반지름이다. 이 말은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같다라는 거니까 결국 또 바꿔볼 수가 있죠. 5에서 Q는 고정이지만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Q에서 A까지의 거리와 같아지니 A, Q의 거리와 같아질 것이다. 얘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타원의 정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타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두 정점 F, F'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어떤 점 임의의 한 점 P까지의 거리가 거리의 합이 일정한 것들을 우린 타원이라고 하죠. 즉 여기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것들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썼냐면 P에서부터 F까지의 거리에다가 P에서부터 F'까지의 거리를 더했더니 어떤 일정한 EA, 즉 장축의 길이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단 말이야. 얘도 한번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임의의 점 Q라는 점에서부터 O까지, 임의의 점 Q라는 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가, 자, R이라는 건 일정한 거죠. R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어떤 길이가 주어졌다라는 거야. 즉 일정한 R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초점이 O와 A가 되는 것이고 장축의 길이가 R인 타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A가 원의 외부에 있을 때도 한번 봐볼게요. 2번 한번 봐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잘 그렸죠?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칠 거고, P를 일단 뭐 얘가 좀 파악하기 쉬우니까 여기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원 O가 여기 있고 A라는 점이 여기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P부터 A까지 이 거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 수직인 이등분선을 내리겠다. 만나게 되는 이 점을 Q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 앞선 문제랑 같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라는 건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P에서부터 Q까지의 이 거리하고 이 O에서부터 Q까지의 이 거리 있죠. 요 거리. O에서부터 Q까지. 요 거리를 빼면은 뭐가 나와요? 반지름 R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즉 중요한 건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에서 O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를 빼면 R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꼭 이렇게만 나오는 거는 아니죠. P점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뭐라 그랬냐면, 문제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수직이등분선이 직선 OP라고 했어요. 직선 OP. 즉 직선 OP라는 것은 이 지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지름을 포함하는 이 직선을 얘기를 하는 거야. A라는 점을 선생님이 뭐 여기쯤이다 라고 뒀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PA라는 건 이 길이가 될 것이고, 즉 수직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이 거리도 Q가 될 수가 있겠죠. 요 점도. 그 말은 5에서부터 이 5의 원점 중심 5에서부터 이 Q까지의 거리에서 이번에는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를 뺀다면 요 반지름만큼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즉 OQ에서 이번에는 PQ를 빼겠죠. 걔도 R과 같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부호만 바뀐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합쳐서 3분 PQ 빼기 3분 OQ가
절대값을 씌운다면 R, 즉 일정한 어떤 값이 나오더라. 뭐의 정의와 똑같아요? 쌍곡선의 정의와 똑같죠. 근데 얘를 우리가 점 A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PQ의 길이가 곧 AQ의 길이와 같으니까요. 즉 얘는 선분 A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 조금 바꿔볼까요? Q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 그리고 Q에서부터 O까지의 거리가 R로 일정한 쌍곡선이 나옵니다. 즉 초점이 A고 O인 쌍곡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때 주축의 길이가 얼마예요? 주축의 길이가 R이더라. 위에 거는 이제 장축의 길이가 나왔었고 여기에선 주축의 길이가 나오는 이렇게 쌍곡선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